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새해맞이 우리 아들이 같이 왔는데 스튜디오에 뉴스아이키 애청자예요. 몇 살인데? 7살입니다. 영재를 두셨군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이 예. 장장 커플 코너가 있잖아요. 다른 방송에 장윤성 기자님이 예. 이제 방송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예. 저희 아들이 남편은 왜 같이 안 나왔어? 이 장장 커플을 진짜 커플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그럼에도 하이키. 불구하고 시사 영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특히 시청자분들 복 예. 많이 받으시고 예.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분들 한 해 그렇습니다. 정말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정상화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자, 오늘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예. 2037님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면 자신이 말한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최선인데 아쉽습니다. 그걸 기대하기엔 뭐 이분을 너무 오래 근데 정말 이 마지막 모습이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의 한계를 많이 벗어났죠. 네. 예. 아, 대단. 마지막까지도. 예, 네. 그렇습니다. 9909님께서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찬반으로 갈라서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눈에도 범죄였던 계엄 선포였습니다. 을사년입니다. 을사늑약이 있던 해죠. 선조들이 잃어버린 국격 우리가 다시 찾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국격 다시 되찾아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하여튼 이 올 한 해가 정상화와 회복 이 모든 그다음에 또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젊은 분들의 행복 네. 뭐 이런 어떤 세 가지가 반드시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네.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7664님께서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에 권순표님 뉴스 할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각 코너들을 들며 지나던 퇴근길의 거리도 예, 떠오릅니다. 아프셨군요. 예. 네, 오늘도 기계적 중립이 아닌 사실과 근거에 기인한 뉴스 할킥이 참 소중합니다. 잘 회복해서 퇴원까지 잘 마치고 일상에 복귀하겠습니다. 권순표님과 뉴스 할킥 가족분들 건강하시고요.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특히 김용태 신부님 참 반갑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대기실에서 김용태 뵀습니까? 네, 신부님을 예. 보고 새해 첫날부터 너무 큰 행운이다. 예, 우리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큰 행운입니다. 네, 뉴스 하이킹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신부님 보고 네. 올 한 해 뭐 어떻게 제가 신자는 아니라서 네. 뭐라 그러죠? 이 복을 빌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은 원래 안 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뭐 신부님 나오시면 여러 좋은 가지 영향이 궁금한 있겠죠, 것들. 뭐 네, 무조건.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기운부터가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고위 참모진들이 일괄사의 표명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실장 사표가 수리됐다 아니다 안 됐다 오늘 내내 이 문제를 시끄러웠는데 또 국무위원들이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임명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또 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맞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이게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정말 이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이 그쵸. 사람들. 그러면 네. 이거는 권한대행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정부에 있었으면 그거 자체가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네. 이걸 흡사하고 안 하고를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듯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 네. 이거 자체가 참 큰일이에요. 그럼 뭐 그만두니 안 그만두니 좀 그만두시려면 빨리 그만. 저는 아직도 그만 안 두셨나?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분들 지금 하등 앉아 있다고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피해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도 큰 한 몫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서 보좌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이 빨리 임명이 돼야지 국제사회에서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그걸 왜 마음대로 임명했니 안 했니 해가지고 그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러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국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구나. 너무 투명하게 드러내주었습니다. 너무나 어떤 그 자기들 이해에 네, 집중하는구나. 네. 이걸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어떤 여야가 갈리고 어떤 사안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것도 3명 임명 안 하고 2명 한 것도 이상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걸 왜 2명이나 했냐고 또 얘기하고 있으면 이걸 어찌 하란 말입니까, 정말. 이거 지금 다 역사에 기록될 텐데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수 진영과 여권 내부에서도 참모진들의 이런 행보에 대한 쓴소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정규재 씨 오늘 SNS에 이런 비판 글을 올렸는데요. 예. 대통령실 이하 고위 간부들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와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요구한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 간부들 사표는 계엄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내서야 하는 것이다. 예. 아주 전 뭐 과거에 이 정규재 씨 이분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했지만 네. 요새 여러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어떤 정말 정상적인 보수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게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래도 그렇습니다. 좀, 네. 정상적인 보수가 많아야지. 이 어떤 사회건 저도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같이 갈 때 이 그렇죠. 그래야 사회에서 건강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은 정말 어떤 사고가 병들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 물론 네. 물론 건강한 보수분들이 지금 주류가 아니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 정권을 담당했다고 하는 분들의 보수는 굉장히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런 사고, 네. 내란 혐의는 잘못됐었고, 네. 계엄은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다면, 계엄이 잘못되면 탄핵은 당연한 상식적인 거고.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산수잖아요. 계엄이 네. 문제가 있으면 탄핵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윤석열은 지금 분리해서 내고, 네. 그래서 건강한 보수가 뭉쳐서 다시 보수를 재건하고, 이건 아주 상식적인 수순인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병들어 있는 이 보수 집단이 엄청나게 큰 기득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보수의 뿌리와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냐 우리가 너무 큰 방치를 그렇습니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보수가 이번에 어떤 정말 건강해지는 계기가 돼야겠죠. 예. 네. 그리고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SNS에 쓴소리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직책이 여러 가지인가 봅니다. 사의 표명을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언론에 표명만 하지 말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책임을 지고 제발 떠났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면 곱게 조용히 떠날 것이지. 사의 표명을 몇 번씩 하면서 제대로 관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코미디입니다. 이것도 정답이네요. 이분이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시죠. 예. 진짜 그만두고 싶으면 진작에 떠났어야지. 아직도 그만 안 뭐 두셨다는데. 누가 그렇게 아쉬워서 잡는다고 맨날 이렇게 잡는 분은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난달 불법 개헌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그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모두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었는데 결국 이 사과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란 분도 네. 어제 그 이상한 어떤 뭐 3명 중에 두 명? 내 마음대로 2명은 하고 그냥 1명은 뭐 그러니까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하는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3명을 임명하면서 나도 이 정부에서 일했지만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신들이 뭐 당신들 심정은 난 똑같다. 뭐 이렇게 했으면 네. 제 보기엔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뭐 박수는 못 받아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선택 자체가 이상했잖아요. 뭐 누가 그런 권한을 줬다고 3명 중에 2명은 나 요 사람은 내가 세계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요 사람은 안 돼요. 이건 합의가 그 자의적으로 선택해 놓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쪽에서 왜냐하면 그 선택 자체가 자의적이니까 네. 반박하는 사람도 당연히 네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네가 뭔데 임명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은 안 임명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그렇죠. 어떻게 장담하시는 거죠? 당연히 잘 될 거지만 네, 저요? 빠른 시일 안에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올해 그 회복이 목표라고 모든 사회 각 분야에 네. 회복될 거라고 저는 왜 믿냐고요? 네. 뭐 굴러가는 거 보면 아니 뭐 보고 오셨나요? 신년 운세라도?
아니죠. 뭔가 이번 불법 계엄 사태 국면에서 예. 우리나라 소위 고위 공직자, 소위 엘리트, 그들만의 카르텔 이런 사람들의 민낯이 정말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드러나죠. 적나라하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네. 그리고 뭘 위해서 일을 했는지, 세금을 받고 일을 했었는지. 예. 그리고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네. 근데 아까 제가 회복을 얘기했는데 정말 이 망가진 시스템과 또 이 무너진 가슴들 전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걸로 믿고요. 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그렇죠. 참사당하신 유족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 가슴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네. 다만 더는 더 가슴 아프진 않은 한 해가 네. 예. 어제 앵커님께서 예. 무너지지만 말아주세요. 예.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잘 버텨주시기를 지금은. 정말 버티면 지금보다 더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버텨주시기 저희도 간절히 함께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